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일을 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들,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보니까 일은 잘하겠네. 지금부터 일할 수 있죠? 네? 우리 가게가 워낙 바빠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합시다. 어? 그냥 하면 되나요? 그럼 너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네,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번은 사업주가, 그리고 한 번은 우리 학생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는 전체 기간과 그리고 하는 일, 그리고 일을 하는 장소, 또 각 요일별로 몇 시간씩 일을 하는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한 부를 직원에게 주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그게 어디 있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배포 중인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신발 진짜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준대. 진짜? 야, 왜 아르바이트 구한다. 가봐. 그럴까? 아르바이트 다 구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구하는 중이에요. 근데 몇 살? 저요? 17살이요. 17살? 17살이면 이제 어른이지. 부모님은 아시고요? 네,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래요? 우리 가게가 바빠서 그런데 지금부터 일할 수 있죠? 네? 네. 잠깐!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만 나이로 15세 이상에서 18세, 보통 고등학생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그리고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해서 사업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일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 청년 근로자에 비해서 이렇게 나이가 어린 연소 근로자들은 하루에 7시간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 잠깐만. 그럼 너 이거 가서 엄마한테 보여드려. 이게 뭔데요? 그거 근로계약서인데 넌 아직 학생이니까 가서 엄마한테 사인 받아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부모님이 아닌 미성년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성년자에게 대해서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위해한 근무를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아주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그 보호자가 그 계약서의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일하는 걸로 하고 시급은 1시간에 5,000원. 5,000원이요? 아, 다른 데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적기는요. 원래 시급이 4,860원 아니에요? 네, 2013년까지는 시급 4,860원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급을 정해야 되는데요. 2013년까지는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시급 5,21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하실 때 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는 시급 6,000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급을 5,000원으로 측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이 이상으로 시급을 정하라는 제도로서 비록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시급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제 끝났다. 잠깐만, 오늘 좀 더 해주고 가면 안 될까? 사장님, 저 이번 주 내내 10시 넘어서 퇴근했는데요. 아이, 오늘까지만 하고 가. 오죽 바쁘면 이러겠어. 오늘은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만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즉 이런 학생들은 하루에 7시간 기본 근무와 그리고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서 초과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6시간까지만 초과 가능합니다. 전체를 합하면 이 연소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6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일이 바빠서 약속한 근무 시간보다도 더 일을 시키는 경우라도 반드시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청소년 근로자가 초과 근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를 시키거나 또는 주휴일, 보통 일요일을 말하는데요. 그 시간에는 어린 청소년들을 근무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이렇듯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나 오늘 월급날인데 12만 원이나 더 들어왔다? 왜? 나 지난달에 진짜 바빴잖아. 매일매일 출근 눈다도 찍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더 챙겨줬다던데?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지난달에 지각 한 번 안 하고 출근했는데 왜 난 몰랐지? 네, 바로 그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결근하지 않고 출근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약속된 근무 시간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법정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6,000원이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근로자는 하루에 근무를 하게 되면 6, 5, 30에서 총 3만 원의 일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학생이 만일에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3, 5, 15, 15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주 동안에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다 출근을 했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3만 원씩 15만 원 플러스 주휴수당 3만 원 해서 총 18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러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 스스로도 주휴수당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일도 있고. 말해봐. 너 저번 달에 쉬지도 않고 계속 일했잖아. 그치? 나 저번 달에 안 빠지고 일했으니까 하루 정도 미리 말하면 빼주시겠지?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하루만 좀 쉴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저 가족들이랑 어디 갈 데가 있어서요. 아,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인데 다른 알바생을 구할 수도 없고. 너 여기서 일한 지 몇 개월 됐니? 6개월 됐니? 6개월 안 됐지. 힘들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게 어딨니? 가서 일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연차 휴가인데요. 직원이 5명 있는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한 달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다고 그러면 그 직원은 한 달에 하루 쉴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점포일이 바빠서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연차 휴가를 쉬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즉 연차 휴가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아르바이트 학생은 2달을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그러면 총 2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할 때 2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즉 1급이 3만 원이기 때문에 6만 원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연차 휴가가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안 되더라도 한 달을 만근하게 되면 1개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야? 사장님, 저 다쳐서 그런데요. 병원 좀 가보면 안 될까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약 줄 테니까 약 발라봐. 사장님, 저 진짜 피가 많이 나서 그런데요. 병원 정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지급만 하고 병원에 갔다 와. 사장님, 저 왔어요. 아유, 괜찮아? 네,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네. 너 푹 쉬고 들어가 봐. 안녕히 계세요. 그나저나 내일 직원이 한 명 없는데 어떡하지? 게다가 병원비도 그렇고 다 내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언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방금 보신 음식점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처럼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 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사장님들께서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그러면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보험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병원비나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도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고용보험이야.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은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어. 흔히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꾸준히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 주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나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예요? 새우신데 다 버렸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급한 김에 내가 먼저 내줬으니까 지금 내준 옷값이랑 음식값이랑 해서 이 월급에서 빼고 그리고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음식을 엎거나 손상시키더라도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직원의 급여에서 음식값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을 해야 되고 세금이나 보험료,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옷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돈 대신 옷으로 준다든지 지각을 3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치 일당을 공제한다든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부모님에게 대신 준다든지 그리고 보증금, 벌금, 각종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됩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에 그만두는 애들은 보직금도 줘야 하네. 아, 참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와. 어떡하면 좋지? 그래요? 그럼 그건 다음 달에 준다 그래요. 그래도 될까? 아니, 우리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준다는 건데 괜찮겠죠. 아르바이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노동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업주와 그리고 근로자가 마지막 퇴직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 급여를 포함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말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엄마가 성적이 떨어져서 그만하라고 하셔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근로계약서도 썼겠다. 약속 안 지키는 건 내가 아니잖아?
이러면 나도 돈 못 줘.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을 하다가 간혹 부득이한 경우로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말없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늦게 주거나 일부러 안 주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그리고 계속하여 1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김대빵, 여기 근로계약서도 썼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든가. 또한 학생들이 보통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을 적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계약기간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만큼은 일을 해주고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학업상의 사정으로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게 될 때는 사장님께 얘기를 잘 드리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근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에 일하러 올 사람이 올 때까지 추가로 근무를 하라든지 또는 다음에 일할 사람을 뽑아놓고 나가라는 식의 얘기들은 모두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대로 사업주가 약속된 시급을 주지 않거나 또는 월급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퇴직 후 14일 내에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인터넷으로도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 꼭 받으시고, 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지 지급 확인하세요. 셋, 7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됩니다. 넷, 일주일 빠지지 않고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 시간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2013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장전에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또는 방문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청소년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알고 지킬 때 더욱 참된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